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2 학년도 운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함수 fx 주어져 있을 때 다음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 뭐죠?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 이렇게 합성함수를 하게 되면 뭐 항등함수가 되니까 이건 뭐 무조건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f 역함수 마이너스 1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0보다 큰 쪽에서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3 되겠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x 플러스 3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지죠. 됐습니까? 역함수에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줄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건 모르면 k다라고 해주면 과연 무엇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올까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부분들은 이렇게 여기 직선 부분들 x 플러스 3 이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즉 대입을 해서 k 플러스 3 결과 자체가 마이너스를 되는 거니까 k 값은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5 마이너스 4 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이거 뭐 항등함수 되는 이런 요소들도 있으니까 뭐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집합 x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합성함수 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f 역함수 2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죠. 2에서 2로 가는 거니까 결과가 2가 되겠고, 그렇다면 f2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2가 가서 대응되는 결과는 1입니다 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g2를 또 구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뭐 여전히 또 2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f 역함수 2 구해가면 되겠죠. 2가 이제 역함수 거꾸로 이제 가는 형태 처리해주면 이제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과는 1, 3 이렇게 해서 합하면 결과가 이제 4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대응관계가 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주어진 부분들 합성함수 연산할 때 연산 순서 결과를 또 다시 이렇게 대입해간다.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f는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고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래프와 축수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뭐 주어진 좌표 자체가 뭐 2,1을 지른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직선에도 대입을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a 이렇게 결과가 되어야 되니까 a 값은 3입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른 점에서 또 만나지 않고요. 그럼 역함수 그래프하고 또 어디서 만나냐 물어봤는데, 그럼 원래 함수 좌표 자체가 2,3 이렇게 돼 있으면 역함수 구하면 3,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는 거죠. 됐습니까? 교점의 x좌표 당연히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점검해 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g 모두 1대1 대응이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합성함수 결과 하나 가르쳐져 있고, 자기 자신이 가는 원소가 좀 1이다 이런 얘기인데, f라는 거가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대응 f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대응 G 이렇게 좀 보여야 되는데요. 1은 나온 결과가 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F1이 1이다 그러면은 G1은 3 돼야 되는 거니까 같아야 되는데 F1이 만약에 1이었으면 G1 1이다 이런 부분도 안 되죠. F1, G1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1로서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면 좀 위에 쪽 조건의 뜻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2를 좀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2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주어진 결과에서 F1이 2였으니까 G2는 3이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G는 3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G가 3 이렇게 나왔으니까 F2라는 것은 3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1이 돼야 되겠고 F3은 3, 그러면 3은 1 이렇게 돼서 대응 기억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F1은 2가 되겠고 F3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둘을 좀 합해서 결과는 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 좀 더 알아봐야 되긴 하죠.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될 때 1이 3 되는 경우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3 되는 경우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또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F1이 3이니까 F1이 3이니까 G3은 또 3 이렇게 되니까 결과 이렇게 되는데 1대1이라는 조건에 또 어긋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안 되는 거니까 역시 F1이 2가 되는 요 모양 부분들이 문제의 좀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뭐 간단하지만 주어진 조건들 정확하게 잘 이해하는지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x는 1, 2, 3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구, 이건 합성함수가 따지는 거고, 아, 이거는 이제, 항등함수 이론이 모양이 됐군요. 근데 삐집합의 원소란 얘기는 fx는 x 이렇게 되는 원소가 1, 2다라는 얘기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데, 1은 1, 2는 2 이렇게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3은 뭐,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부분 1로 이렇게 좀 대응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집합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fx를 좀 이렇게 t 이런 식으로 취환하면 ft는 이꼴 t 이렇게 풀어가야 되면 되겠고, 그럼 이제 t 값은 저기 이제 b집합에 풀어가는 거니까 1하고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ft는 1 또는 ft는 2 이런 부분을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위를 만족해주가는 것은 당연히 1이 있겠고, 이걸 만족해가는 건 당연히 2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샘플이었다면 3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원소 3개가 나옵니다 라고 되겠습니다. 뭐 3이 1에 대응됐었다라면은 그다음 뭐 위쪽 부분에서도 3이 나오는 거니까 결과는 뭐 1, 2, 3 3개의 원소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살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일단은 B에서 나온 조건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을 좀 정확히 좀 잘 살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 했을 때 1은 1, 1은 2, 3은 또 적당히 또 다른 숫자에 대응된다. 이렇게 좀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무엇을 풀어가는지 확실하게 좀 이해한 다음에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각각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를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합성함수는 뭐 계속 되지만 이렇게 치환하는 게 키포인트죠. t는 1 해서 1 나오는 값들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t 값이 0하고 이 부분은 어딘가요? 2분의 3 정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운데 정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값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fx는 0하고 fx는 2분의 3 이런 걸 풀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되는 부분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실근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4개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치환에 의해서 처리를 해가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시간을 좀 절약하는 풀이가 또 가능하니까요. 이런 거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x값이 1,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1, 3 분모가 0 되는 거군요. 요걸 좀 빼고 나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측을 좀 통분하면 우변은 똑같죠. 그러니까 뭐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분자만 좀 열심히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b의 x-1 계산 결과 이게 이제 2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는데요. 정리할 때 보게 되면 x 앞의 개수가 a 더하기 b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a 더하기 b 아이고 그럼 뭐 가볍게 2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맞아, 뭐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좀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간단히 식 정리만 하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자신 있게 풀이 해가야 되겠습니다. 함수,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m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만 잘 그리면 되죠. 2에다가 5 해서 주어진 부분들 루트 x 그래프를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 구했죠. 2만큼 그 다음 5만큼 평행이동한 것에서 시작해서 4, 4분의 방향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선은 0,1 됐고요. 기울기가 처리가 되는데 만나도록 한다. 뭐 이렇게 뭐 주변을 그으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m의 최대값이다. 기울기가 언제 제일 커져가느냐 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을 지날 때 기울기가 가장 크겠습니다. 2,5가 되겠고, 그러면 0,1하고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가 2 증가에 y 4 증가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는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역시 시작은 좀 어디서 시작하죠? 분모가 좀 0 되는 부분들이니까 1, 2,1에서 시작하겠고, x 앞에 마이너스에 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그려가는 거예요? 3,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그려가는 형태 차려지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기억 부분들은 f-1 결과가 마이너스 2입니까? 이렇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맞습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정의역은 마이너스 2, 아이고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작다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엉터리 같이 좀 나와 있고요. 그래프하고 역함수 그래프는 교점이 두 개입니까? 물어봤는데 이때는 이제 역함수를 구해가는 것이 아니라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y는 이꼴 x 이용하게 되면 만나는 점이 하나니까 교점은 또 한 개입니다라고 해서 역시 맞지 않습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맞게 써 있는 것은 기억 하나. 무리 함수하고 뭐 주어진 부분들 풀이를 좀 하려면 역시 그래프를 그려놓고 주어진 보기들을 지금 살펴가면서 OX를 좀 알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함수 그래프를 x축,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더니 x분의 1 그래프랑 겹쳐진다고 하겠습니다. 겹쳐진 때는 여기 x분의 6이 이 숫자 있는 1, 이 부분이 좀 일치해야 그래프의 곡선의 휘인 정도가 똑같아서 그래프가 겹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x-1 2배의 x-1 플러스 2 플러스 a 해서 나와 있는 부분 a 플러스 2 값이 1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마이너스를 먼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뭐 유리함수 그래프는 뭐 정근선이 제일 중요하죠. 정근선의 x는 1, 그다음에 y는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평행이동하죠. 평행이동해서 정근선 이렇게 처리해주면 x축으로 b만큼이 되어 있으니까 1 플러스 b, y축으로 c만큼 해서니까 2 플러스 c 이렇게 좀 평행이동하는데요. 이 결과가 x분의 1 될 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동 결과 정근선 x는 0, y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값 마이너스 1, c값 마이너스 2 해서 bc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값을 전부 다 더하게달라 이러면 뭐 정답 마이너스 4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리함수 겹쳐진다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값, 이 값이 뭐 같아야 겹쳐지는 거지. 다르면 뭐 흰 정도가 다르니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그럴 때 유리함수는 이제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석해가는 것이 풀이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 되죠. 뭐 평행이동 부분들을 함수를 평행이동하지 않고 점근선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BC 값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점근선 x는 분모를 0 만드는 값이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데 점근선 x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그럼 c 값은 4 얻어지면 되겠고 점근선 y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분의 a 나눌 때 이제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또 1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제 a 값은 2에서 얻어지면 되겠고요. 주어진 그래프를 잘 살피면 0,0을 지나죠. x에다 0을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c분의 p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0이다. 즉 b 값이 0이다 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제 a, b, c 값이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뭐 더하게 해달라. 더하게 해서 뭐 6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역시 키포인트는 점근선, 그 다음에 이렇게 특별하게 지나는 점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미지수 값들을 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함수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가 2,3을 지나고 원래 함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함수를 좀 구하면 되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x하고 b 부분들을 똑같이 써지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3이 올라가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원래 함수하고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가볍게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2,3을 지납니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럼 5분의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데 요게 좀 3이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 값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이게 마이너스 3이었거든요. 그럼 6 플러스 15 이렇게 처리해서 21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더하게 해달라. 뭐 그렇다면 뭐 18입니다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문제 부분들 역함수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역함수 부분들은 이렇게 좀 원래는 뭐 문자를 좀 바꿔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주면 미리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좀 가능하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쉽게 구해갈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역함수 자체도 2,3을 지나야 되니까 역함수의 2는 이꼴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함수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2,3 나오는 부분들 그거 지금 대입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이렇게 나온 결과 이 둘을 좀 이용해서 연립을 풀어가는 그런 방법도 존재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다양한 형태 풀이법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미리 좀 학습이 돼 있어서 유리함수의 역함수 정도는 보자마자 이렇게 좀 곧바로 구해가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원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5 퍼뮤테이션 3 구해달라. 뭐 순열 학습이 되는지 지금 질문 던지는 거죠.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 첫 번째 나이라는 부분들이 나이라는 가지수가 뭐 5가지가 돼 있고 그다음 4가지, 그다음 3가지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곱하면 얼마가 20에다가 6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뭐 순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P집합, Q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순서상 P는 P집합, Q는 Q집합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2차 방정식이 실근 갖는 건 뭐 판별식 조사하는 거죠. 여기가 2배 됐으니까 4분의 D를 조사하게 되면 P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좀 구해지는데요.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P제곱 값이 Q보다 좀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구해가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뭐 집합에 있으니까요. PQ를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P 값이 1이면 1이 좀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Q값이 1 되는 방법밖에 없겠고 2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1, 2, 3, 4 4개의 원소 3이 되면 어떻게 되죠? P제곱은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어이쿠 모든 원소가 다 되죠. 그러면 뭐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1부터 8까지 원소가 다 돼가는 거니까 요걸 좀 개수를 세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니까 3, 8이 24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좀 5개가 되는 거예요. 5개 이렇게 좀 합치면 전체 개수는 29가지가 됩니다. 라고 순서상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2차 방정식에서 뭐 실근 같습니다 라는 정도의 이론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풀이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A, B, C, D, E, F 6개의 영역으로 나눠진 지도를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합니다. 중복해도 좋겠고 중복 안 하면 6개를 어떻게 칠해요? 4가지 색깔이요. 중복 당연히 되겠죠. 인접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칠한 가지수로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의 색칠하기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죠. 가장 많은 면에 접하는 곳, 많은 면에 접하는 곳 이런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한 이론이 되는 거죠. 지금 살펴보게 되면 B하고 D 부분들이 가장 많은 면 접하는 거죠. B 부분도 접하는 것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고 E도 역시 4개 되니까 뭐 B나 D를 기준으로 해서 좀 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B를 기준으로 해서 칠을 해간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B를 기준으로 해서 칠을 하려고 봤더니 B, C, D, E 이 부분들을 이렇게 또 뺑 돌아가면서 빙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칠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또 면에 색칠하게 할 때 또 신경 써야 될 요소 이때는 이제 B하고 D 부분들이 같을 때하고 B하고 D 부분들이 다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같은 색을 좀 칠한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뭐 색깔이 맨 처음에 4가지니까요. 뭐 4가지 해서 이제 같은 색을 이미 칠해 놓고 그 다음에 C하고 E를 좀 칠하면 되겠죠. C하고 E를 칠하면 B 칠한 색만 안 칠하면 되니까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라는 부분들은 B 이외의 색을만 칠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3가지 F라는 부분들은 또 E 이외의 색만 칠하면 되니까 3가지 해서 A하고 F 부분들을 이렇게 칠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BD가 다르다라고 해주면 B에서부터 칠하니까 4가지, 3가지 색을 좀 칠하면 되겠고요. 색을 제가 2가지를 썼죠. 그렇게 되니까 C하고 E 부분들에 칠할 수 있는 색은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A하고 F는 B 칠한 색, 그 다음에 E 칠한 색만 아니면 되니까 3 곱하기 3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요 둘을 좀 더하게 되는데 4 곱하기 3이 하나, 둘, 셋 그죠? 3 여기까지 공통인가요? 4 곱하기 3, 3, 3 그리고 여기 3 남고 4 곱하기 3, 3, 3 여기 좀 여기가 좀 4가 남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27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27 곱하기 4하면 28에다가 하니까 108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108 곱하기 여기는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7, 8이 5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56까지입니다. 라고 브릿지내에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괜찮은 문제인데요. 면의 색칠하기 부분에다가 우리가 좀 색칠할 때 이렇게 빙 돌아가게 되면 같을 때랑 다를 때 나눠서 칠하는 또 이제 우리가 색칠하기 할 때 반드시 학습해야 될 뭐 중요한 이론 2가지가 한 문제에 싹 아름답게 좀 녹아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조합 공부를 했습니까? 물어보는 건가요? 10 컨비네이션 8 이런 부분들은 10 컨비네이션 2 형태로 좀 고쳐서 계산해주면 되죠. 10 곱하기 9 나누기 2 해주면 45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3팩토리얼은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가볍게 51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아이쿠,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9개의 점이 있습니다.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만들겠다. 9개의 점을 해서 4점을 선택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사각형 만들면 되죠. 근데 이제 못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좀 일직선상에 있는 점들이 있으니까 이곳 5개에서 4개의 점을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을 만들지 못하겠고요. 또 뭐가 있죠? 이곳에서 3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점들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4 컨비네이션 이런 형태를 선택하는 부분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좀 계산하면 되는 거죠. 9, 8, 7, 6에다가 4, 3, 2, 1, 8이 소거되고 2가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63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5에다가 여기는 이거 좀 4 컨비네이션이 됐나요? 그럼 이제 40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6 이렇게 처리되는데 45를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거니까요. 정답은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81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사각형 만들 때 이제 4점을 좀 선택합니다라는 뭐 간단한 아이디어, 겹치는 부분들 빼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노력을 지금 기울이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복습 잘 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5개의 문자를 사전식으로 배열합니다. 47번째 오는 문자는 무엇입니까? 물어봤는데 H 이게 순서군요. H 하고 이제 네 문자를 열심히 나열하면 네 문자를 나열하는 가지수가 4 팩토리얼 이렇게 쳐야 되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J로 시작하면서 4개를 나열하면 또 4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 24개니까 뭐 48개의 단어가 되겠는데 47번째잖아요. 그럼 이제 J로 시작하면서 맨 마지막 숫자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꾸로 쭉 쓰면 되는 거죠. W 그다음에 S L H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48번째 문제거든요. 그럼 47번째는 이제 바로 앞이니까 맨 끝자락에 있는 거 요것만 좀 자리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HL 이렇게 돼 있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됐죠? SHL 이렇게 돼 있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되셨습니까? 사전식 나열 자체는 이제 앞에 순서가 정해지면 뒤에 부분들은 나오는 순서가 좀 이미 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문자 좀 나열하는 가지수 형태가 돼서 뭐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 이렇게 돼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 두 함수 f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이때 f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f1이 3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먼저 gfx는 6x-1 이걸 설정 이용하는 게 좋겠죠.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1을 대입해주면 얼마죠? g3은 1을 대입했으니까 6-1에서 5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왔으니까 이제는 fgx는 6x-7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3을 좀 대입해주면 g3은 5니까 f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3을 대입했으니까 18-7을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5는 11이다라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값이 f5죠.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정보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식이 되었을 때 연산을 좀 어떻게 가는지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또 다시 대입하고 이런 절차 연습하는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 범위 주어져 있고요. 아하, 주어진 아름다운 관계 성립할 때 AB 값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유리함수 관계가 되어 있으면 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알아보면 되죠. x-1, 마이너스 x-1 플러스 1이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2 이렇게 쳐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4, 4분면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야겠다 라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정근선 x가 1이 되겠고 정근선 y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이렇게 그려가면 되죠. 주어진 그래프 9, 2, 4, 4분면 형태로 해서 그려가면 되는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 되는 거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는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뒤쪽은 뭐 이쪽은 문제 풀이하고는 좀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좀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이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프의 일부분 이만큼이 좀 관심 있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뭐 좌표를 좀 이렇게 열심히 구한다면 마이너스 3을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 대입했으니까 플러스 3에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좀 좌표가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이렇게 처리가 되죠. 좌표가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은 이제 직선인데 그 직선이라는 부분들은 식을 좀 이제 잘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y 절편이 항상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직선. 그래서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긋고 이제 요렇게 그 가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뭐 물론 더 크게 위쪽 그어서 이거보다 좀 이렇게 작아질 수 있고 아래쪽보다는 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됐습니까? 문제에서 a-b의 최대값 이렇게 쳐있는데요. 뭐 a 값은 이제 아래쪽 직선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가장 크게 했을 때 이제 요 점을 지날 때가 되겠고 역시 제일 작게 했을 때 b 값이 요 값이 돼가는 거니까 주어진 값이 최대가 되려면 항상 지나는 점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기울기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x가 0에서 빼니까 3분의 그 다음에 여기서 빼게 하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쳐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해서 기울기를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0이라면 x1, y1 이렇게 되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되는가요? 마이너스 1? 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6분의 5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이렇게 표시된 이 상황위에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부분을 풀어달라는 건지 좀 이해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원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덕수를 포함한 남자 4명, 민경이를 포함한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웁니다. 민경이가 서로 이웃한다. 양 끝에는 남자가 오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 끝에 좀 남자가 오도록 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웃하는 거 근데 덕수도 남자죠. 그러면 그냥 남자, 덕수가 아닌 남자가 왔을 때 그러면 이제 덕수하고 민경은 이제 안쪽에 좀 포함되면 되겠고 그럼 남자가 셋에다가 남자 한 명이 또 더 있겠고요. 여자가 민경이 빠졌으니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모양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남자들을 먼저 배열을 하게 되면 남자가 덕수를 빼고 나면 이제 3명이 있었으니까 3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경이하고 덕수는 이웃해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처리해주면 되나요? 일단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나열해 주면 되니까 4팩토리얼 되는데 덕수하고 민경이가 또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덕수 민경이 중에 이제 덕수가 맨 앞에 자리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덕수 민경이인데 민경 덕수 해가지고 맨 뒷자리에 덕수가 딱 오게 되게 되면 남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자리를 차지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남자 이렇게 한 명만 다른 자리에 좀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또 신경 써서 처리를 또 따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덕수가 맨 어쨌든 끝자리에 오는 경우는 이제 2가지가 있겠고요. 이거 이제 동시에 좀 해주면 되겠죠. 남자 한 명 오는 가지수 또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남자가 2명 썼으니까 남자가 둘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도 2명이 또 있겠죠. 여자 둘 이렇게 쓰면 4명이 또 안쪽에서 좀 열심히 좀 나열되면 되니까요. 이때는 또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위쪽하고 이제 아래쪽을 이제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데 뭐 일단 뭐 4팩토리얼이 공통이고요. 2 곱하기 3도 공통이돼요. 4팩토리얼에다가 3 곱하기 공통에다가 그럼 위쪽에 1 위쪽에 2 아래쪽에 1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최종 결과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에다가 눈이 아니고 여기는 6에다가 36 아이고 이거 6 곱하기 3 이게 어떤 산수가 좀 편리한가요? 됐죠? 그러면 6, 4, 24에다가 6, 22, 14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12, 12, 13, 3, 1, 3 이렇게 4 이렇게 쳐야 되니까 432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양 끝에 남자가 온다라고 해서 남자를 좀 먼저 세우는 이 그림. 그때 이제 민경이 또 이제 이웃하게 되면 이웃할 때 이제 묶어서 좀 하나 좀 처리해가는 생각
되죠? 그래서 이제 나열해가는 부분들 처리가 됐고요. 이때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제 독수가 맨 처음에 오거나 맨 마지막에 오는 이런 경우, 이런 부분들, 그 바로 옆에 또 민경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연산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상황,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그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걸 좀 신경 써서 풀어가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경우시 문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 경우수 문제가 조금 까탈스럽게 나왔는데요. 정확하게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또 학습을 통해서 이론 점검해가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라면서 원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